미 합참의장이 한반도가 항상 높은 즉시 대응 태세를 유지해야 하며 며칠 내 전쟁이 일어날 가능성이 있는 지역이라고 경고했습니다. 한편 한국 시간으로 24일 자정, 북한이 탄도미사일 2발을 심야에 기습 발사했습니다. 전국 32개 주에서 부당 지급된 270만 명의 메디케이드가 환수 조치된 가운데 뉴저지에서만 7,300만 달러가 넘는 부당 지급액이 드러났습니다. 이번엔 쓰레기와의 전쟁을 선포한 뉴욕시가 불법 투기를 감시하기 위한 CCTV를 대거 설치하고 적발된 차량 운전자에게는 최소 4,000달러의 벌금과 차량 압수 조치를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전국의 200개 교육청이 SNS가 교내 질서를 무너뜨리고 학생들의 정신건강에 해를 끼친다며 틱톡과 페이스북 등을 상대로 집단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지난주 한국의 문체부와 관광공사가 계획한 K관광 로드쇼 행사에 뉴요커 약 10만 명 이상이 참여하며 폭발적인 관심을 이끌어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16 의회 난입 사태와 관련해 수사를 받고 있는 가운데 그가 기소될 경우 대선 경선에서 사퇴해야 한다는 여론이 과반을 넘어섰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TV 뉴스9 이창원입니다. 지난 주말 마이크 밀리 미 합참의장이 한반도는 세계에서 항상 높은 즉시 대응 태세를 유지해야 하는 곳 중 하나이며 상황에 따라 며칠 안에 전쟁 사태에 빠질 가능성이 있는 지역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북한은 한국 시간으로 24일 자정경 평양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단거리 탄도미사일 2발을 또 발사했습니다. 오늘의 첫 번째 소식 김은지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한국 시간으로 24일 밤 자정경 북한이 평양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탄도미사일 2발을 발사하며 심야에 기습 도발을 감행했습니다. 북한의 미사일 발사는 지난 22일 서해상으로 순항미사일 여러 발을 발사한 이후 이틀 만이며 탄도미사일 발사로 따지면 지난 19일 새벽 동해상으로 단거리 탄도미사일 2발을 발사한 이후 5일 만입니다. 이번 탄도미사일 발사는 미국의 LA급 핵추진 잠수함 아나폴리스함이 한국 시간으로 24일 제주 해군기지에 입항한 데에 대한 반발 성격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북한은 오는 27일 6.25 정전협정 체결일을 앞두고 추가 무력 도발에 나설 가능성이 있어 한미 군 당국은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이를 두고 오늘 미 국무부는 북한에게 긴장 고조 행위를 자제하라고 촉구했습니다. 매슈 밀러 국무부 대변인은 이들 발사는 다수의 유엔 안보리 결의안 위반이며 우리는 이를 규탄한다고 다시 한번 강조하고 우리는 여전히 북한과 전제 조건 없는 대화를 하는 데 관심이 있으며 외교에 전념한다라고 말했습니다. 지난 주말 마크 밀리 합참의장은 일본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북한의 핵과 미사일에 대해 매우 현실적인 위협이라며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예측 불가능한 지도자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한반도는 세계에서 항상 높은 즉시 대응 태세를 유지해야 하는 곳 중 하나이며 상황에 따라 며칠 안에 전쟁 상태에 빠질 가능성이 있는 지역이라고 경고했습니다. 그는 북한의 대륙 간탄도 미사일에 관해 북한이 선택하면 미국 본토를 사정권에 두고 공격할 가능성이 있다며 한국과 미국, 일본 3국이 합동으로 대처하는 선택지를 갖고 있고 이를 위해 매우 강력한 군사력을 개발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KBTV 뉴스 김은지입니다. 뉴저지에서 지난 4년간 저소득층 의료보험인 메디케이드 부당 지급 액수가 7,300만 달러가 넘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주 감사원은 메디케이드 부당 지급은 단순 청구 오류에 의한 것도 있지만 일부는 명백한 사기 행위에 따른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전장희 기자의 보도입니다. 주 감사원은 2019년에서 2023년 동안 메디케이드 부당 지급액 7,338만 9,154달러를 의사, 병원, 요양원 등 의료 서비스 제공자로부터 환수했다고 밝혔습니다.
감사원에 따르면 환수액의 약 11%인 792만 5,241달러는 70개 의료 제공자가 자진해서 반환한 것입니다. 법에 따르면 메디케이드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 등은 청구 오류 및 과다 청구 등을 사전에 파악해야 하고 파악 후 60일 내에 신고 및 상환해야 하며 이를 어길 경우 벌금 등 처벌을 받게 됩니다. 부당 청구를 자진 신고하면 벌금과 제재가 면제될 수 있고 이자 상환 일정 등도 조정이 가능하지만 감사원에 의해 부당 청구가 적발될 경우 더 큰 제재에 직면하게 됩니다. 지난해 전국적으로 메디케이드 부당 지급에 따른 환수액은 11억 달러에 달합니다. 한편 팬데믹 기간 중 중지했다 올해 4월부터 재심사와 재등록 작업에 들어간 메디케이드의 갱신 절차를 끝내는 지역에서 속속 메디케이드 박탈자들이 속출하고 있습니다. 6월까지 32개 주와 워싱턴 DC 등에서 270만 명이 박탈된 데 이어 인구가 많은 캘리포니아, 뉴욕, 뉴저지, 노스캐롤라이나 등 11개 주가 7월 안에 정리할 예정이어서 1,000만 명이 추가 상실될 것으로 계산되고 있습니다. 각 주의 재심사 작업에서 메디케이드 가입자들 중 95%가 재연장을 받았으며 41%나 박탈당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심지어 박탈당한 41% 중에서 거의 대다수인 75%는 아직 메디케이드를 이용할 자격이 있음에도 재심사를 신청하지 않아 재심사와 재승인 절차를 마치지 못해 자동 탈락한 것으로 지적됐습니다. 뉴욕, 뉴저지, 일리노이, 노스캐롤라이나 등 11개 주는 7월에 재심사 작업을 종료할 예정이어서 무더기 박탈자들이 속출할 것으로 우려되고 있습니다. KBTV 뉴스 전상입니다. 뉴욕시가 쓰레기 불법 투기를 적발하기 위한 감시 카메라를 대거 설치하고 있습니다. 가구나 대규모 가정용 쓰레기, 산업 쓰레기 등을 본인의 거주 지역이 아닌 곳에 투기하는 경우를 적발하기 위한 것으로 불법 투기가 적발될 경우 벌금은 최소 4,000달러가 부과됩니다. 계속해서 보도에 전상 기자입니다. 에릭 아담스 뉴욕시장은 취임 후 쓰레기 불법 투기를 막기 위해 약 400만 달러를 할당한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뉴욕시 청소국에 따르면 지난 5월부터 뉴욕시 5개 보로 곳곳에 쓰레기 불법 투기 감시 카메라 총 122대가 설치돼 뉴욕시의 숨겨진 쓰레기 감시 카메라는 총 165대로 늘었고 시 청소국은 올 여름 내 감시 카메라 115대를 추가 설치한다는 계획입니다. 다음 달 말경이면 감시 카메라는 280개로 확대될 것으로 보입니다. 시 청소국은 감시 카메라를 활용해 적극적으로 쓰레기 불법 투기를 잡아내고 있는데 현재까지 약 164건의 티켓을 발부했고 이 중 105건이 카메라를 통해 불법 투기를 잡아낸 사례입니다. 현재 뉴욕시에서는 가정용 쓰레기나 가구, 산업 쓰레기, 건물, 잔해물 등을 차를 이용해 다른 지역 거리나 개인 공간, 공공장소 등에 버리는 것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적발될 경우 벌금은 건당 4,000달러부터 시작하며 불법 투기에 사용했던 차량은 벌금을 완납할 때까지 시 청소국이 압수합니다. 시 청소국은 효과적인 감시를 위해 카메라 위치를 공개하진 않고 있으며 최근 퀸즈 남동부와 브루클린 윌리엄스버그 등에서 불법 투기를 적발해 벌금을 부과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뉴욕시는 또 이달 말부터 대형 식당과 마트 등 상업시설의 음식 쓰레기 분리수거 단속을 재개합니다. 뉴욕시는 2018년부터 호텔이나 경기장뿐 아니라 소매, 식품 매장까지 음식 쓰레기 분리수거를 의무화했지만 팬데믹 이후 상업시설들이 위기였다는 점, 단속 인력이 부족하다는 점 등을 감안해 벌금을 부과하지 않았습니다. 시청소국은 오는 31일부터 음식물 쓰레기를 분리 배출하지 않는 상업시설을 단속해 250달러에서 1,000달러 수준의 벌금을 부과하기로 했습니다. 단속 재개를 앞두고 시 청소국 직원들은 일정 규모 이상의 식당, 마트 등을 돌며 단속 재개 소식을 알리고 있습니다. KBTV 뉴스 전상입니다. 전국 200개 교육청이 틱톡과 페이스북 등 소셜미디어를 상대로 집단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들은 SNS를 통해 이루어지는 각종 사건과 중독 등 여러 문제에 대처하기 위해 재원을 투입해야 하는 만큼 SNS 기업들이 이를 책임져야 한다는 취지입니다. 강정민 기자의 보도입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은 200개에 달하는 각지의 교육청이
SNS가 교내 질서를 무너뜨리고 학생들의 정신 건강에 해를 끼친다는 이유로 이 같은 집단 소송에 참여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집단 소송에 참여한 워싱턴주 터머터 교육청 측은 SNS는 통제 불가능 상태라며 SNS 탓에 피해를 본 학생들을 위해 재원을 마련하는 게 마땅하다고 생각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월스트리트 저널은 SNS 탓에 발생한 각종 문제점에 대해 책임을 기업에 묻겠다는 원고 측의 주장이 받아들여지려면 기존 판례를 뒤집어야 한다고 분석했습니다. 미국은 지난 1996년 통과된 통신품위법 230조가 SNS 기업들의 책임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이 조항은 인터넷 사용자가 올린 콘텐츠에 대해 인터넷 사업자의 면책권을 규정했습니다. 이 때문에 지난해 펜실베니아 동부 연방법원은 틱톡에서 유행한 기절 챌린지 탓에 딸을 잃은 학부모가 제기한 소송을 기각하기도 했습니다. 학부모는 틱톡의 콘텐츠 알고리즘 때문에 딸이 기절 챌린지 영상을 접하게 됐다면서 틱톡의 책임을 주장했지만 법원은 통신품위법 230조를 들어 알고리즘도 법의 보호를 받고 있다고 결정했습니다. 이번 집단 소송에서 원고 측은 문제가 되는 것은 개별 콘텐츠가 아니라 SNS 기업들이 그런 유해한 콘텐츠를 청소년에게 주입할 수 있는 중독적인 플랫폼을 만들었다는 것이라는 논리로 기업의 책임을 주장할 계획입니다. 틱톡이나 페이스북 등 플랫폼 자체의 문제점은 통신품위법 230조가 규정한 면책권의 보호를 받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캘리포니아 오클랜드 연방법원에서 병합돼 진행될 이번 집단 소송에는 앞으로 13,000개에 달하는 각지의 교육청이 추가로 이름을 올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KBTV 뉴스 강정민입니다. 지난주 목요일부터 주말까지 뉴욕 맨하튼 중심에선 K컬처의 열기가 뜨거웠습니다. 한미동맹 70주년을 맞아 한국문화체육관광부가 계획한 K관광 로드쇼 행사장에는 현지인 약 10만 명 이상이 방문하는 등 높은 관심이 쏟아졌습니다. 보도에 김은지 기자입니다. 지난 한 주간 뉴욕 문화계의 주인공은 K컬처였다는 말이 과언이 아닐 정도로 공연 예술의 심장부인 링컨센터와 뉴욕의 상업관광 중심지인 록펠러 센터에서는 한국을 주제로 한 각종 공연과 전시, 이벤트가 진행돼 뉴요커들의 폭발적인 관심을 이끌어냈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관광공사는 한미동맹 70주년 기념 및 2023-2024 한국 방문의 해를 맞아 K컬처와 K관광의 매력을 전 세계 15개 도시에서 집중 홍보하는 연중 기획 행사를 개최했고 뉴욕에서는 11번째로 지난 19일부터 22일까지 열렸습니다. 링컨센터에서는 서울시 무용단의 창작 한국무용 일무 공연이 사흘간 전석 매진을 기록하며 뉴욕 데뷔를 성공적으로 마쳤습니다. 이 공연에는 디자이너 알렉산더 왕 등 유명 셀럽들이 관람하러 자리하기도 했습니다. 또 야외 공연으로 개최된 인디밴드 크라잉넛과 세이수미의 K-인디 뮤직나이트 행사는 2,000명의 관객을 모았고 K컬처의 인기를 실감했습니다. 특별히 록펠러 센터와 한국관광공사가 공동 개최한 셀러브레이트 코리아의 록펠러 센터 프로그램은 현지 대중의 시선을 사로잡았습니다. 여행 정보 부스를 마련하고 K컬처 관광 이벤트 100선을 비롯해 K컬처 특화 우수 방한 관광 상품 10선을 소개했습니다. 이외에도 K-팝 뮤직비디오 속 한복 체험과 K-메이크업 상담, K-치킨과 건강음료 시식 행사가 진행됐습니다. 젊은 한국 작가들의 작품을 모은 기획전은 8월 말까지 진행될 예정입니다. 문체부와 관광공사는 올해 미국인 관광객 100만 명 유치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미국은 올해 일본과 중국에 이어 한국을 찾은 관광객 규모 3위를 차지했고 지난 5월 기준 미국인 방한 관광객 수는 39만여 명으로 코로나19 이전인 2019년 동월 대비 97.4% 회복했습니다. 전체 방한 관광객 회복률인 49.8%에 2배에 육박하는 수치입니다. 박종택 문체부 관광정책국장은 올해 미국인 관광객 규모는 성장세도 주목할 만하지만 개별 소비액도 높은 전략시장인 만큼 8월 로스앤젤레스에서 K관광 로드쇼를 개최해 공세적인 마케팅을 이어가겠다고 밝혔습니다. KBTV 뉴스 김은지입니다. 이딴 사법 리스크에도 승승장구하고 있는 공화당의 유력 대선주자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지난 인력의회 난입 사태와 관련해 수사를 받고 있는 가운데 여론 흐름의 변화 기류가 감지되고 있는데요. 유권자들 사이에서 그가 기소될 경우 경선에서 사퇴해야 한다는 의견이 과반을 넘었습니다. 자세한 소식
김문지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의 극렬 지지자들이 자행한 16 의회 난입 사태 및 대선 전복 시도와 관련해 그를 정조준하고 있는 특검의 수사가 이어져 오고 있는 가운데 어제 발표된 한 유권자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의회 난입 사태 책임과 관련한 트럼프 전 대통령에 대한 특검 수사가 중요하다고 보느냐는 질문에 응답자의 57%가 매우 혹은 상당히 중요하다고 밝혔습니다. 정치 성향별로는 민주당 지지층의 87%, 무당층의 47%가 중요하다고 답했고 공화당 지지층에서는 31%만이 중요하다고 응답했습니다. 전체 응답자 중 트럼프 전 대통령이 대선 전복 시도와 관련해 유죄일 것으로 보느냐는 질문엔 42%가 유죄라고 반응했고 36%가 무죄라고 답했습니다. 또 전체의 20%는 트럼프 전 대통령이 유죄일 수 있지만 대선을 앞두고 지나치게 정치적이라는 이유로 기소돼서는 안 된다는 입장을 보였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기소될 경우 대선 경선에서 사퇴해야 한다는 답변도 전체의 55%에 달했습니다. 반면 45%는 출마를 이어가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전체 응답자의 56%는 추가 기소 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정치적 타격을 입을 것으로 전망했고 3분의 2가량 유권자는 트럼프 전 대통령이 대선 전복 시도에 적극적으로 가담했다고 답했습니다. 앞서 트럼프 전 대통령은 지난 18일 자신의 소셜미디어 트루스 소셜에 글을 올려 의회 난입 사태를 조사 중인 잭 스미스 특검으로부터 자신이 수사 대상이라는 통보 편지를 받았다고 공개하며 이는 체포와 기소를 의미한다. 이 마녀 사냥은 선거 개입이며 사법부를 완전히 정치 무기화하는 일이라고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이미 플로리다 자택 기밀문서 반출 혐의로 특검에 기소된 상태이며 지난 3월에는 성추행 혐의로 맨해튼 대배심에 별건 기소됐습니다. KBTV 뉴스 김은지입니다. 캐시 호클 뉴욕 주지사는 전기차 확대를 위해 총 2,900만 달러를 새롭게 지원한다고 발표했습니다. 뉴욕주는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205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 85% 감축을 목표하고 있는데 2035년 주내 판매 모든 신규 차량을 전기차 등 탄소 배출이 전혀 없는 차량으로 교체한다는 계획입니다. 이번 지원 계획에 따라 주 전역 직장과 다세대 건물, 그리고 소외된 지역에 위치한 공공시설에 대한 EV 충전기 설치가 확대됩니다. 특히 직장 및 다세대 건물에 1,200만 달러의 EV 충전기 설치 비용이 지원됩니다. 또한 주정부의 드라이브 클린 리베이트 프로그램에 1,400만 달러가 추가 지원되는데 새 전기차 구매 또는 리스 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주정부가 제공하는 리베이트 금액은 최소 500달러에서 2,000달러 사이로 연방정부가 제공하는 최대 7,500달러와는 별도입니다. 올 들어 미국에서 일어난 총기 난사 사건이 이미 400건을 넘어 올해가 미국의 최악의 해로 기록될 가능성이 있다고 포브스와 ABC 방송이 보도했습니다. 총기 폭력 아카이브에 따르면 범인을 제외한 사상자가 4명 이상인 총기 난사 사건이 올 들어 401건 발생했습니다. 지난 주말 사이에만 총기 난사는 6건이 발생했습니다. 휴스턴 남부에서 생일 파티 때 발생한 총격으로 21세의 임신한 여성이 숨지고 다른 4명이 다쳤습니다. 휴스턴 경찰은 현장에서 모두 36발의 총알이 발사됐다고 밝혔습니다. 어제 새벽 워싱턴주 시애틀 시의회 근처에서도 불법 자동차 경주 행사에서 총기 난사가 벌어져 남녀 각각 2명이 다쳤으며 이 중 1명은 위독한 상태라고 현지 경찰은 밝혔습니다. 간호사 과학자인 이혜옥 뉴욕대 교수가 국립보건원 산하 국립노화연구소가 자금을 지원하는 약 4,100만 달러 규모의 아시아계 북미 거주인 대상 알츠하이머병 연구 중 한국인 대상자 담당 책임자로 선정돼 연구를 이끌게 됐습니다. 이번 아시안계 알츠하이머병 연구는 펜실베니아 의과대학이 주도하고 NYU를 비롯해 컬럼비아대, 스탠포드대 등 미국과 캐나다 16개 대학팀이 협업하는 대규모 연구입니다. 이들 16개 연구팀 중 유일하게 NYU에서만 한국인 연구 대상자들을 모집하게 됩니다.
이 연구는 현재 알츠하이머병 및 다른 치매 연구에 충분히 반영되지 않은 아시아계 미국인과 아시아계 캐나다인을 위한 최초의 주요 알츠하이머병의 유전학적 집단 연구입니다. 미국은 일찍 시작하고 일찍 끝마치는 얼리버드 조조 국가로 급변하고 있다고 월스트리트저널이 보도했습니다. 많은 미국인들이 이제 일반 식당 저녁 식사와 디너 파티까지 오후 5시에 시작해 7시면 끝내고 있으며 식당들이 저녁 8시나 9시에는 영업을 끝내는 패턴으로 바꾸고 있습니다. 미국 직장인들은 전문직을 중심으로 오후 5시면 직장이나 집에서 나와 걸어서 근처 식당에서 혼밥과 혼술을 즐기고 6시를 전후에 운동까지 마친 후 8시 이전에 귀가하고 있는 경우가 급증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어떤 모임을 갖더라도 5시에 시작해 8시나 9시에는 귀가하고 밤 10시 반에는 취침하는 스타일로 대거 바뀌고 있습니다. 뉴욕 브로드웨이 공연장들은 금요일 마지막 공연 시간을 예전에 8시에서 지금은 7시로 1시간 앞당겼습니다. 뉴욕 영화관도 상당수 심야 상영을 없앴으며 저녁 8시 이전으로 잡고 있습니다. 잠시 후 커뮤니티 브리핑을 전해드립니다. 이어서 환율과 증시 전해드립니다. 잠시 후 뉴욕과 뉴저지 날씨 전해드립니다. KBTV 뉴스9 마칩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편안한 밤 보내시 바랍니다.